네, 안녕하십니까. 송드라나 채널입니다. 오늘은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드론 쪽 운용이기는 한데, 드론과 큰 관련보다는 차라리 카메라 조작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의 조종기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출 제어 모드의 활용입니다. 노출 제어 모드의 활용. 자, 노출 제어 모드의 활용인데, 노출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노출이잖아요. 익스포저. 그 빛의 필름이 얼마만큼 노출이 되느냐. 이제는 이제 필름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이죠. 이미지 센서에 빛이 얼마나 닿느냐. 그게 바로 노출인 것이죠. 그 빛의 조절.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빛의 양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조절하죠. 우리가 뭐 ISO라고도 하고 셔터 스피드라고도 하고 EV 값이라고, V가 값인데 EV를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합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동 노출로 쓰면 됩니다. 그럼 그냥 무난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무난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고 싶다,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찍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놓고 하게 되면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이 전경이 우리 학교죠. 여기 보면 뒤에 골프장도, 이렇게 코스도 보이고요. 골프 연습장도 보이네요. 자, 제 연구실에서 밖에 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또는 뒤에 배경을 이렇게 찍은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여기 가리키고 있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세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카메라 세팅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카메라 세팅 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에 관한 게 여기 세 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가 4500K, 뭐 이 부분은 나중에 화이트 밸런스는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돼 있다는 게 이제 여기 떠 있죠. 여기는 이제 저기인 거죠. 이 값들은 카메라 조작에 관한 게 아니고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파일 용량 어떻게 되고 남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의 형식.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세팅, 이 버튼을 눌러주면 세팅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누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카메라 세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세팅 중에서 이 부분이 있죠. 이 조리개 모양이죠. 이 조리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노출을 뜻하는 거죠. 노출을 누르게 되면, 조리개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오토, 방금 매뉴얼 모드에서 오토 모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뒤에 색깔이 좀 바뀌었죠. 자, 매뉴얼 모드와 오토 모드의 차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뉴얼 모드. 자, 매뉴얼 모드에서는 ISO는 그냥 100이고 셔터 값이
640분의 1이었죠. 640분의 1초로 찍는다는 얘기였죠. 노출 값이 0.7로 나왔는데, 자, 자동 모드로 바꾸니, 자동 모드로 바꾸면 이 값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달라지죠? 640이 아니고 200분의 1 정도로 바뀌고 노출의 값도 달라지죠. 그러니 뒤에 있는 이 배경의 밝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출 제어 모드, 초보자의 경우에는 자동 노출 모드를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ISO였죠. ISO라고 할 때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ISO는 ISO 뭐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국제 규격 인증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규격입니다. 그런데 국제 규격 중에서도 사진에 관련돼서 예전에 그 필름 카메라였을 때 필름 카메라의 감광면이니까 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혼선이 오게 되죠. 제조사마다 코닥, 후지, 코니카 뭐 이런 데서 다 다른 수치를 쓰므로 이거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더디제이션 어거니제이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필름의 감도를 이와 같이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ISO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감도가 민감하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밝습니다. 그 대신 선명도가 떨어지죠. ISO 100과 400을 비교하게 되면 400 민감하게 했을 경우에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또 잘 보시면 노이즈가 많이 껴 있습니다. 노이즈가. 그래서 ISO 100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좀 어둡지만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이 이렇게 ISO 감도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좀 노이즈도 끼고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건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이 빛의量을 얼마나 조절하느냐, 이게 바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느냐 아니느냐가, 사진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아니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ISO 값을 조절하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모드로 바꾸고 셔터 스피드를 160분의 1로 바꿨는데, 자, 민감도 2배로 높였죠. 그러니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너무 민감하죠. 이러한 사진을 찍으면 별로 보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시 낮춰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토 모드로 바뀌면 ISO는 100으로 그대로인데 셔터 스피드만 바뀌었죠. 1000분의 1초면 빛의 양이 굉장히 작은 것이죠. 빛의 양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매뉴얼 모드로 바꾸고, 자,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니 빛의 양이 적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자, 밑에 익스포저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수치가,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이 값이 커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이제 매뉴얼 모드, 자, 여기에서 사진 모양을 누르고 여기에서 그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설정 값을 설정 버튼을 누르고 히스토그램을 온 시켰습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 같이 생긴 그러한 것이죠. 히스토그램을 ON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막대 그래프 같은 게 보이죠? 자, 이 히스토그램을 활성화시켰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균등하게 이 막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죠. 그러면 빛의 양의 값, 이 세팅이 무언가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도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좌우로 대칭이 되게 맞추는 게 더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버 익스포저 노출을 얼마나 잘 노출값을 맞췄는지, 만약에 노출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그러니까 빛의 양을 너무 많이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 경고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리개로 들어와서, 자, 오토로 했을 때, 매뉴얼로 했을 때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 차이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하나하나 바꿔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출 값을 보여주고 있죠. 이 노출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ISO를 감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방금 보았듯이 ISO 200으로 늘렸습니다. 그럼 더 민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뒤에 이런 줄무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 워닝이 돼 있었죠. 아까 노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 노출되어 있다. 밑에 히스토그램 값을 봐도 이쪽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밝은 부위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쪽은 어두운 부위고 밝은 부위인데, 밝은 부위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다시 ISO를 100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보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ISO 100,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640분의 1초, 노출값 0.7로 나와 있죠. 이건 화이트 밸런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렇게 값을 조절했더니, 자, 왼쪽 오른쪽, 그래도 밝은 쪽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좀 눈 부셔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밝은 쪽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친 이 히스토그램 모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ISO에서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니 셔터 스피드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또는 뒤에 나오는 노출값을 다시 변경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SO까지 설명을 했으니 다음 방금 설명했던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아까 설명했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1000분의 1, 640분의 1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요. 그 다음에 EV 값, 바로 Exposure Value죠. 조리개 조절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리개 조절, EV 조절 동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메뉴, 조절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리개를 눌러야 되겠죠.
조리개를 누른 상태에서 자, 오토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토로 해서 여기 EV 값이 있고, 예, 매뉴얼로 했을 때도 EV 값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값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변경시키려면 ISO 값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이 셔터 스피드를 변경시켜서 exposure value, 예, 우리 아까 살펴보았죠? 예, exposure value, 예, exposure value를 조절하는 것이죠. 자, 오토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토 모드 640분의 1입니다. 640분의 1. 그리고 이 ISO는 오토 모드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ISO 100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맞춰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셔터 스피드도 조절할 수 없죠. 두 개 다 안 되니 EV 값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 EV 값을 지금 변경시키고 있죠. 예, 더 눌러서 변경시키면 셔터 스피드가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 값 변하면서. 자, 셔터 스피드를 낮은 셔터 스피드로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양이 더 많아지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 뒤에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죠. 예, 경고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경고를 없애게 하려면 exposure value를 다시 낮춰줘야 되겠죠. 자, 충분히 낮춰줘야 됩니다. 이래도 아직 안 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렇게 경고된 부분이 없어졌죠. 자,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이 눈부시는 현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도 조금 전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좀 너무 밝은 것 같고, 어두운 부분이 밝은 면 나온 것처럼 잘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터를 사용하고 노출 값을 조절하면 이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exposure value를 또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